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어제는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던 우리 증시였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1조 2천억 원 가까운 자금이 이탈했고 코스닥 지수의 경우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당시 증시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만큼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증시에 갑작스레 휘몰아쳤던 눈보라가 닷새 만에 주춤하고 있는데요. 낙폭 과대에 대한 인식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쪽은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한 줄기 빛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이 구간이 진짜 바닥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잠시 후 파트너님들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테마와 섹터별 날씨 살펴보시죠. 비상계엄 사태로 정권 심판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권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오늘도 정치 테마 안에서는 특히나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 폭염이 이어지고요.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도 상당히 눈에 두드러집니다. 어제 마켓나우 3부 두 분의 파트너님께서 공통적으로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우크라이나 재건 쪽은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오늘 정규장에서도 맑은 하늘 보여주고 있고요. 많은 사랑을 받았던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은 시즌2가 이달 말 공개되죠. 공개 전부터 골든글러브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오늘 영상 콘텐츠주에 훈풍을 불어넣어줍니다. 2차 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그간의 먹구름이 거친 모습이고요. 중국 정부가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화장품주들도 오늘 일제히 맑은 하늘입니다. 정치 테마 안에서도 이재명 대표 테마주로 분류되는 오리엔트 전공은 폭염 경보 수준의 뜨거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5거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스타코 역시 같은 이슈로 5거래 연속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장 초반 52주 신저가를 기록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안이 최근 계엄과 또 탄핵 정국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한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간 흐린 하늘이 이어졌던 CJ바이오사이언스는요. 최대 주주 CJ제일제당을 상대로 4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오늘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가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덕산 네오룩스는 지난 6일 현대중공업 터보기계의 지분 59.7%를 71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은 바가 있는데요. 현대차 증권에서는 이 M&A를 바탕으로 덕산 네오룩스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 기업 가치가 상승하며 길게 머물렀던 장마 전선이 거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고요. 목표 주가를 5만 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롯데렌탈입니다. 어제 주가에 천둥 번개가 치기도 했는데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곧 비구름이 거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롯데그룹은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의 롯데렌탈 보유 지분 56.2%를 매각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는데요. 다올투자증권에서는 이 매각을 통해서 SK 렌터카와의 시너지 효과가 형성돼 사업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고요.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 목표 주가는 기존 대비 38%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한국전력입니다. 12월 들어서 먹구름이 지속적으로 드리워 있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내년 3월에서 4월로 예상됐던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정치적인 변수 발생으로 어려울 것으로 바라봤고요. 다만 현재 이 S&P 수준이 유지된다면 추가적인 전기요금 인상 없이도 이익 확대와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26,000원에서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지고요. 데일리 아스탁은요, 이데일리 오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블랙 먼데이 공포가 조금은 진정이 된 우리 증시의 모습입니다. 어제 거의 이 낙폭을 거의 대부분 만회한 상태이고요. 이 반등세가 좀 쭉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고 정말 바닥이 좀 형성이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이제 시장 시초 흐름을 보고 어제 이제 마감이 투자 코칭에서 이제 시황 브리핑을 해드린 걸 조금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트 흐름을 좀 간단하게 보면 원래는 제가 이제 조금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120선을 살짝 이탈하면서 2310선 정도 부분까지 찍고 반등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반등이 좀 가능할 것이다라고 어제 마감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시초 흐름을 보니까 갑자기 매도 수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장 전에 이제 종목들의 이제 시초가가 형성되는 흐름이 이제 한 45분 정도부터 8시 45분 정도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매도 흐름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부터 반등이 나올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제 장전 시황에서는 국내 이제 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하락력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밸류에이션, 저평가 메리트가 상당히 조금 증가했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긍정적인 시황글을 오늘 빨리 올려드렸는데 이렇게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이유를 딱 보니까 오늘 국민의힘이 이르면 오늘 이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을 확정짓겠다라는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슬슬 우리 이제 증시의 바닥력을 우리가 좀 이제 인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기술적으로 보면은 일단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만약에 반등이 이어진다면 2424선을 만약에 내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바닥은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2424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재차 눌리면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2424선을 올라타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증시는 반등의 국면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저점 매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굳이 지금부터 눈치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서서히 내가 좋게 생각하는 종목, 내가 이제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바닥권이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이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좀 봐드리려고 하는데 이 코스닥도 원래는 조금 더 약세 국면을 만들 줄 알았어요. 이 647선을 이탈을 하면서 만약에 빠르게 올라타지 못한다면 571선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빠르게 V자 반등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647선을 지금 빠르게 지지받고 그대로 지금 665선 정도 자리까지 올라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코스닥도 665선을 내일 시장 흐름에서 올라타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바닥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바닥 종목들을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인 수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관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대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지금 순매수력을 잘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코스피는 다소 불안한지 매수 수급은 강력하게 유입되지 않지만 이 코스닥 쪽에서 강한 순매수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선물에서 강한 매수력과 그리고 이 코스피 200 콜옵션에서 또 강한 매수력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코스피의 강력한 이 현물 매수력은 들어오고 있지는 않지만 상승을 지금 예측을 하면서 코스피 200 선물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지수 상승도 더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는 크게 불확실하게 강력한 하락력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는 이제 인버스 같은 거 투자하지 마시고 서서히 이제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파트너님께서는 지수의 하방이 좀 추가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의견보다는 상방 쪽으로 좀 우세한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 2424선, 코스닥 쪽은 665선 내일의 돌파 여부를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등하고 있는 우리 시장 안에서 또 박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섹터와 좀 이슈에 집중하고 계실지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요.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어제도 파트너님께서 정치 테마 이외에 좀 집중해 봐야 되는 쪽이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준비해 주신 테마인데요. 오늘 범양건영, 일성건설 상한가 안착해 있고요. 프리엠스, 남광토건과 같은 종목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적어도 항공기술 발전 덕분에 전고체 배터리의 글로벌 수요가 올해 대비 2035년에는 500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관련 이슈와 종목까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화장품입니다. 중국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국내 화장품 관련주인 DYD, 한국 화장품 제조, 넥스트아이, 삐아, 코스맥스까지 상승세 보여줍니다. 하나씩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테마는요,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네. 파트너님께서 뭐 매주 새로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그런 테마이기도 한데요. 오늘 네. 또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정규장에서도 관련 종목들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이제 이 영업일 동안 이제 정치 테마 주들만 기승을 부렸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억지로 이제 이슈를 열심히 찾아본 결과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딱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행히도 시간 외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도 좋은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는 이제 정치 테마가 기승을 부리기 전부터 매주 부각을 받았던 섹터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집권을 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좀 시장이 눌렸을 때 많이 눌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 8일 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평화를 원한다고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뉴욕 포스트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 젤란스키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 회동에 관련해서 그는 평화를 원하고 있다. 이건 이제 새로운 소식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세부적인 사항은 논의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젤란스키 대통령이 이제 평화를 한마디로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이제 다시금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이 마련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토를 만약에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제 나토에 포함된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면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면 탈퇴를 검토한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만약에 돈을 잘 낸다면 나는 나토가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방위비 문제, 분담금 문제가 상당히 조금 이제 지속이 되면서 이 나토의 불확실성을 조금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제 젤란스키 대통령이 나토에 가입하는 게 상당히 좀 애매해지는 그런 국면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젤란스키 대통령이 며칠 안에 바이든 대통령과 나토 가입 논의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또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과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적인 포지션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눌렸던 현대 에버다임을 다시 한번 볼 건데요. 오늘 이미 좀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다소 좀 우리가 따라잡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덜 부각받고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나올 때마다 좀 강력하게 상승을 일으켰던 현대 에버다임이 조금 만만할 것 같은데 오늘 한 13% 정도가 이제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세를 그냥 턱하니 따라잡기보다는 서서히 좀 분할로
7,48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기술적으로 좀 유리해 보이고요. 요즘은 하도 이제 등락이 좀 거세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7,480원이 이탈되지 않고 재차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9,000원 정도 자리까지 기술적 반등력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한 8,000원대부터 7,48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모아가시고 1차는 9,050원, 2차는 10,000원 정도 자리까지 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현대 에버다임을 계속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 콘크리트 펌프 그리고 이제 타워 크레인, 그리고 소방 특장차, 그리고 크레인,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이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이 드릴 크레인 트럭을 현재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대표주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들이 조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진출한 이제 몇 안 되는 국내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안에서는 현대 에버다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7,400원대 부근에서 8,000원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인데요. 뭐 오늘 대장이죠. 삼성 SDI도 5%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서 중소형단의 뭐 세비캠, 코인테크와 같은 종목들도 상승세 보여줍니다. 전고체 배터리 쪽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이슈가 딱 때마침 또 하나 나와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이슈가 없으면 안 건들잖아요. 네. 근데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바로 이제 미국 배터리 스타트업 퀀텀 스케이프가 이 전고체 배터리 출시를 이제 임박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세라믹 분리막 생산 공장을 구축해서 비샘플 셀을 대량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비샘플을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대량 생산을 이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고체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적인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또 거기다가 최근 좀 이런 이제 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시장 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이 전고체 배터리의 글로벌 수요가 이 저고도 항공 기술 발전 때문에 현재는 이제 0.6 기가와트 시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35년에는 302기가와트 시까지 증가할 것이다. 한마디로 내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솔직히 전고체 배터리 나오면 다 전고체 배터리 쓰지 누가 다른 배터리 쓰겠습니까?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상용화가 진짜 1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이제 좀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아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대표적인 종목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에 사용되는 고체 전해질 원료인 황화 리튬을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이번에 온산 공장에서 이 황화 리튬 데모 플랜트를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9월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최근에 주가도 조금 많이 빠진 측면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자산 가치 대비 고평가긴 하지만 이 전고체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많이 빠졌을 때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짧은 반등력은 지금 가격에서 따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짧은 반등력은 34,000원 정도, 34,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36,0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세를 돌파한다면 이 36,000원 자리를 돌파하려면 시장도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줘야 되고 전고체 관련 이슈도 계속적으로 좀 불거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또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1차적으로 34,000원 그리고 2차적으로 36,0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1차 TP와 2차 TP 36,000원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저희 마지막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입니다. 11일에서 12일 이제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가 개최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추가 부양책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오늘 강세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 좀 궁금한 점이 지속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파트너님. 네, 그래서 네. 오늘 이슈 중에 이건 이따가 얘기해야 되겠죠. 일단 화장품 sek터 먼저. 네. 네, 일단은 이제 중국이 오는 이제 11일에서 12일 연례 회의인 이 중앙경제 공작 회의 이것을 이제 개최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추가 부양책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현재 이 화장품 섹터들의 강력한 상승력을 현재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 이제 보건산업 고용 동향 보고서를 보면 이 화장품 산업이 그러니까 산업 중에 이제 화장품 산업 종사자 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젊은 층을 지금 끌어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증가율이 5.9%로 5년 만에 가장 높게 현재 나타났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화장품 섹터 업황이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측면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수출 실적도 좋아야 되겠죠. 대한화장품협회의 올해 상반기 미국 수출액이 8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1%나 증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국 쪽은 다소 조금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이 미국 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솔직히 한 내년 정도 되면 이 중국 쪽 수출액을 미국 측이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도 현재 점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장품 섹터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런 국면이 현재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맥스라는 종목을 오늘 좀 가장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대형 OEM, ODM 업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오늘 한 14%나 무려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온 것이 국내 화장품 제조업자, 즉 이 화장품 개발 생산 ODM 업체 중에서 처음으로 2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가장 강한 수급이 몰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대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쉽사리 꺾이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력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이 14만 3천 원 정도 라인에서 우리 좀 분할로 모아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동안 이제 눌렸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17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력이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언급을 드리려고 했었죠. 탑픽 종목으로 제가 네. 코스맥스를 찍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제 이슈적으로 전부 달았던 이 종목들 중에 그나마 화장품 섹터 이 종목이 실적이 좀 지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어요. 코스맥스가요. 저는 솔직히 네.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들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나 아까 이제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적이 좀 들쑥날쑥하고 그렇게 뭐 많이 좋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네. 하지만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을 키우고 있는 섹터가 그나마 이제 화장품 sek터이기 때문에 오늘 이슈에서는 네. 그래서 탑픽으로 코스맥스를 꼽아 보았고요. 아까도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지금 14만 2천 원 이하로 쭉 이제 분할로 13만 9천 원 정도 자리까지 잠시만요. 다시 일봉상 흐름을 보면서 14만 2천 원 정도 자리서부터 그 밑으로 한 13만 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모아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데 이게 만약에 이 13만 6천 원 정도 자리를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시세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자금을 회수하시고 13만 6천 원짜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쭉 모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이제 그대로 반등이 나올 경우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17만 원, 16만 원 이 정도 자리까지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코스맥스였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구간 14만 9,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4만 2천 원 부근 이하에서 분할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해 보시는 전략 가져가 보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파트너님, 오늘 시청자분들 위해서 또 무료 교육방 오픈해 주실 건가요? 네, 제가
매일매일 일단 좋은 정보를 밴드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또 거기 안에 또 SNS를 통해서 좀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매일 또 무료 종목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이 다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 상승 시장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 낼 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오늘 장 초반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니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마켓나우 3부에서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셨던 이슈와 종목들 전반적으로 오늘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자림입니다. 추울 땐 너무 추웠는데 또 뜨거울 땐 너무 뜨겁습니다. 이렇게 양시장 강한 반등이 나올 때 저희도 좀 올라타서 이 분위기를 즐겨야 하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개인이 양시장 순매도를 지속하는 거 보면 참 아쉽기만 합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만큼 당장 내일장은 또 내리지 않을까, 어떻게 올라갈까라는 생각에 좀 어떤 종목을 잡을지, 언제 매수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점점 깊어지실 것 같은데요. 저희 1313 챌린지에서 그 힌트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 목표치로 계속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총 10종목을 편입시켜 드리고요. 금요일에 최종 결과가 발표되고 장기 포트 들어갈 종목들까지 공개가 되는 하루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아직까지 4가지 종목들 나와 있고 오늘도 새롭게 2가지 종목들 편입을 시켜 드릴 텐데요. 일단 챌린지 5주차 어떤 종목들이 나와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셀바스 AI입니다. 아직까지 성공률 자체는 파란불을 켜곤 있습니다만 오늘 주가상으로 정말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제 이런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제 낙폭을 빠르게 축소를 해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주셨는데요. 오늘장 정말 10% 가까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 점이 저희가 12시 구간에 딱 집계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가파른 상향 그래프가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SM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엔터 3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SM의 경우에는 9월부터 꾸준히 올랐다가 최근 2주간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어제도 시장과 함께 크게 미끄러졌던 종목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 박스권 상당 지난 전고점 수준인 8만 원대 후반까지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저희는 8만 6천 원까지 목표가 좀 열어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률 자체는 마이너스 1%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롭게 편입한 종목들 2가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대동입니다. 앞서 데일리 핫스탁 시간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주 살펴봤죠. 오늘 가장 강한 탄력이 나오는 업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대동의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외교적 해결안을 수용하면서 종전에 대한 약간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와 있었는데요. 우리 파트너님께서 이런 정치적 국면,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테마로 언급을 해주셨고요. 종전 가능성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트럼프까지 취임 한 달 앞까지 나와 있잖아요. 오늘장 10% 넘게 오르면서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목표가 1,600원 위에서 아직도 잘 시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혹은 여기서 일단 익절 처리를 할지 그 리뷰 시간에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쪽인 HL만도 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중 하나입니다. 성공률 자체도 굉장히 좋죠. 5.5% 나와 있습니다. HL만도 오늘 4만 원대 넘어서면서 시세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 목표가는 41,700원이었습니다. 이미 3분기에 전체 연간 목표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4분기부터는 초과 수주로 집계가 되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로보택시 상용화 기대감까지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4가지 종목들 성공률 모두 합쳐보니까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14.93%, 거의 15%에 가까운 성공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벌써 목표치 13%를 훌쩍 뛰어넘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새로운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저희 1313 챌린지 5주차 도전 지금 이틀째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벌써 성공률 1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단 4가지 종목으로 14.93%의 성공률 달성하고 있는 1313 챌린지인데요. 파트너님 모셔보고 또 빠르게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시장에 좀 강한 반등과 함께 챌린지 안에 종목들도 좀 시원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4가지 종목 모두 다 빨간불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어제 시장이 좀 조정을 크게 받다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출근하기 전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왔는데요. 시장이 제 예상보다 더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4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4종목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2종목을 편입해서 여러분들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까지 가져갈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챌린지 안에 종목들 모두 다 상승세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요. 현재 구간에서의 추가적인 대응 전략 더욱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과 지금부터 한 종목씩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떤 종목부터 좀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은 셀바스 AI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관해서는 제가 앞서서 상승 모멘텀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보나치 조정대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단기간에 어디까지 조정을 받았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단기전 방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작 지점과 고가를 체크를 하면 이렇게 피보나치 조정대가 완성이 됩니다. 전일 시장의 큰 폭의 하락으로 인해서 장중 6%가 넘어가는 하락세가 있었죠. 하지만 중요 라인대 오늘 11,900원 라인대, 11,900원에서 12,000원 라인대를 다시 한번 탈환하면서 다음 저항 라인대인 12,500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오늘 장중 8%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급등 이후에 단기적인 하락, 그 이후에 눌림목을 어디에서 반등이 나올지가 중요 포인트인데 60일선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변곡 이후에 추가 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관해서는 포트폴리오 계속해서 편입해 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SM 보도록 하겠습니다. SM은 오늘 시장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조금 수혜를 크게 받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 4에서 4.86%대까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큰 틀에 대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달부터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 큰 상승 파동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1차 상승 파동, 자 2차 상승 파동의 반등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초입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MACD 오실레이터는 아직까지 은봉이지만 상승 캔들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121선 단기 저항 라인대를 받고 있지만 돌파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홀딩하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대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동은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요. 하루 만에 14%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2차 목표가에 대해서는 제가 함께한 등대에서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단기간에 급등 이후에 눌림목 반등이 나왔을 때 중요 지지 라인대에 두 가지를 지지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지지 라인대는 앞서서 저항 라인대로 작용을 했던 9,100원 라인대, 이 저항 라인대였죠. 그리고 단기간에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했고 조정을 받을 때에도 최근 조정폭도 이 저항 라인대를 지지 라인대로 전환시키면서 지지받고 전거래일 강한 반등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추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조정 장세는 조금은 올 수 있지만 추가 지속적인 상승 랠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우리 1313 챌린지 포트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1차 목표가에서 일절 처리를 할 거고요. 남은 2차 목표가 그리고 신규 진입 타점에 대해서는 함께한 등대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도 굉장히 이쁘게 올라가고 있죠. 자, 이 만도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이 등대 캔들입니다. 이 등대봉이 언제 일어났냐면 11월 달에 나왔죠.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이 11월 18일 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을 보시면 이 등대봉의 시가를 정확하게 지지받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이어졌는데 이 지지받는 과정이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일격을 모으고 조정 이후에 강한 상승세, 이 단기간에 모든 고가를 돌파했던 최근에 12월 달의 고가를 돌파하는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목표가 아직은 도달하지 못했지만 추가로 이격을 좁힌 이후에 돌파 상승하기 때문에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이 HL 만도 홀딩하면서 목표가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주차 챌린지 안의 종목들 추가적인 점검 한번 받아봤습니다. 셀버스 AI, SM, HL 만도 같은 경우 홀딩하는 전략 가져가 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대동 같은 경우 현재 구간 10% 이상의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챌린지 안에서는 익절 처리 2차 목표가 궁금하신 분들은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는 등대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 1313 챌린지 계속해서 저희가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분위기를 좀 이어줄 수 있는 오늘의 두 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의 두 가지 종목 제가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 종목은요, HD 현대건설기계와 두 번째 종목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자, HD 현대건설기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종목에 관해서는 오늘 좀 좋은 이슈가 있었죠.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휴전 협상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중에서 옥석을 가리셔야 될 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이미 방문을 해서 현지 지역 정부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체결한 이후에 군사기까지 기증을 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시가총액 1조 이상의 대형주 중에서도 정말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고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인도 쪽에서 인프라 확장에 대한 기대,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관해서는 제가 기술적인 분석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HD 현대건설기계 보시면요. 과거에 2023년도 11월부터 저점을 형성 이후에 이 저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중요 지지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변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2023년도인데 2024년도 8월 5일 코스피가 장중 10% 넘어가는 블랙 먼데이인 날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 지지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밑꼬리를 달면서 망치형 캔들이 발생했죠. 그만큼 강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는 큰 그림에서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사업 규모가 1,055조 원 정도 달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휴전이 진행됐을 때에는 본격적인 상승 랠리 또한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최근의 상승 흐름 간단하게 보면요.
자, 단기간에 강한 상승세가 등대봉 캔들이 발생을 했죠. 이 등대봉 캔들이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등대봉 캔들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다음 상승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강한 반등, 눌림목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 강세가 예상이 되고요. 추가 목표가는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목표가 64,200원, 손절가는 56,000원으로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포함시켜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바로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이 한글과 컴퓨터의 경우에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종목은 클라우드 AI 관련주인데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공공 민간 부분에서 적용을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AI 제품 구성군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업 부분에서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방향성이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은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자, 이 종목의 자회사 계열사 중에 하나가 한컴 인스페이스입니다. 이 한컴 인스페이스가 우주항공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우주항공 정책에 대한 수혜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종목 실적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요. 연결 기준에서 영업이익이 122억 원을 달성을 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죠.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이 AI와 클라우드 부분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관해서도 추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실적 전망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에 관해서도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면은 2024년도 올해 1월 달에 정말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강한 상승세가 이어진 이후에 이 상승 추세를 꺾였죠. 고점과 고점을 낮추고 저점과 저점을 낮추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강력하게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저항 라인대를 그었고 이 지지 저점을 긋고 이 고점을 하단 쪽으로 이 하단 채널에서 하단 채널 안에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추세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추세 하락을 멈춰줄 만한 상승 모멘텀이 있었죠. 바로 2024년도 11월 14일 날 장중 보시면 21%가 넘어가는 등대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등대 캔들이 발생을 하면서 대량 거래량을 동반했기 때문에 추세를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가능했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 고점을 살짝 올렸지만 최근의 시장의 조정 관계로 눌렸습니다. 하지만 이 눌림폭 이후에 조정을 어디까지 받냐 이게 중요 포인트인데요. 제가 앞서서도 60일선 말씀을 드렸죠. 이 눌림목 조정을 60일선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최근에 120일선과 60일선 이격을 좁히면서 이 60일선이 120일선을 골든 크로스하는 그 지점에서 변곡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 추가 반등이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 23,200원, 손절가 18,5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또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 1주차에 또 한글과 컴퓨터는 3주차에 좀 공략을 해주셨었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재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1313 챌린지 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도 오늘 좀 시장이 반등을 해주고 있어서 오후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또 궁금하거든요. 네, 오후장 대응 전략을 제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전체 큰 틀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즌이 12월 미국 기준입니다. 12월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이 블랙아웃 기간에는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자제하다 보니까 시장에 이목이 집중이 되는 게 바로 이 경제 지표에 이목이 집중이 되는데요. 이번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서 전거래일 미국 증시는 눈치 보기 장세로 인해서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에 선행하는 지표를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ISM 제조업 물가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ISM 제조업 물가 지수가
시장 예측치보다 큰 폭으로 하회했기 때문에 이번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마찬가지로 시장 예측치보다도 하회 가능성이 조금은 높고요. 예측치만큼만 발생한 그 결과 발표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국내 증시 또한 긍정적인 영향이 끼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 어제 기준입니다. 후행 PBR 수치가 0.83배였습니다. 일반적인 악재,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좀 조정을 받았을 때 0.85배까지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하락폭 0.83배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 단기간에 조정폭이 깊었죠. 그러면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께 방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8월 5일 블랙 먼데이 이 저점을 전거래일 강하게 이탈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가 매수세, 전일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2%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졌죠. 이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율도 한번 언급을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환율이 우리가 2024년도 9월 저점 기준으로 현재 10%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10%라는 상승세 여러분들 감이 좀 안 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10%라는 이 수치는 과거 2016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탄핵 당시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당선 당시에 상응하는 10%의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의 상승률은 조금 더 의미가 깊죠. 1,400원대가 넘어가는 상태에서의 상승률이기 때문에 그만큼 좀 과열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 굉장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구간에서 대해서는 조금 더 오늘 2%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장은 조금 더 쉬었다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단기간의 조정폭 이후에 추가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이거 두 개를 캔들을 합성시키면 망치형 캔들이 나와요. 이렇게 강하게 저항을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저가를 올리는 밑꼬리를 다는 망치형 캔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 망치형 캔들이 거의 합성 캔들 기준으로 완성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렇게 추가 바닥권대에서 강한 반등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세 또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용기 잃지 마시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포트폴리오 구축해 나가시면서 1313 챌린지 포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과 모레 또 미국의 CPI와 PPI 지수 발표가 되고요. 목요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변동성에 유의해 보셔야겠습니다. 파트너님 또 함께하는 등대 안에서 다양한 교육 자료들 저희가 받아볼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등대 기법뿐만 아니라 파도의 급소를 공략하는 기법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공략하는 종목들 1313 챌린지 안에서 대동 같은 종목들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에 대한 추가 방향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함께하는 등대 안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정보들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오은 이용철 파트너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파트너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시장 흐름 오늘만 같으면 참 좋겠네요. 내일 오후 1시에 저희는 더 알차고 다양한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